우리가 아는 영웅들은 언제나 정의로운 미소로 세상을 구원하곤 합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마주했을 때 그들의 내면에는 괴물이 깨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빌런보다 더 잔혹하게 변해버린 주인공들의 각성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사례는 평소 나른한 모습의 해결사, 은혼의 사카타 긴토키입니다. 그는 소중한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묻어두고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러나 시로야샤라고 불리던 그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 공기는 바뀝니다. 지로초와의 전투에서 긴토키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짐승이 되었습니다. 칼날이 부러졌음에도 그는 오직 상대를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달려듭니다. 피에 젖은 채 포효하는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료의 상처가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하얀 악마를 불러낸 것입니다. 그 처절한 몸부림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전율과 슬픔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긴토키의 분노가 과거의 상처 때문이라면 여기 또 다른 절망의 각성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주인공 미도리야 이즈쿠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선한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자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전쟁과 소중한 이들의 희생은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른바 다크데쿠라 불리는 이 시기에 그는 영웅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너덜너덜해진 코스튬과 얼굴을 가린 마스크는 그를 괴수처럼 보이게 합니다. 오직 적을 섬멸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는 잠조차 자지 않고 거리를 배회합니다.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파괴해가는 모습은 빌런보다 더 위태로워 보입니다. 블랙 휩이 사방으로 뻗어나갈 때 그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닌 파괴의 화신입니다. 긴토키와 미도리야 두 사람은 모두 지키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망이 비틀렸을 때 보여준 잔혹함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과연 이들을 여전히 정의로운 주인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오직 처절한 파멸뿐입니다. 긴토키의 목검이 지루초의 어깨를 짓눌렀을 때의 그 압박감을 기억하시나요? 미도리야가 올마이트의 손을 뿌리치고 빗속으로 사라지던 그 뒷모습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이미 인간의 경계를 넘어 짐승의 영역에 발을 들였습니다. 상실은 가장 고결한 영웅을 가장 무서운 악마로 만드는 촉매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변화를 보며 선과 악의 모호한 경계를 목격합니다. 압도적인 힘 뒤에 숨겨진 공허함은 보는 이의 숨을 멎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들은 적어도 자신의 의지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괴물이 되어버린다면 어떨까요? 긴토키와 미도리야의 사례는 단지 서막에 불과합니다. 영웅이 짐승이 되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결말은 더욱 참혹합니다. 그들은 지키기 위해 파괴했고 사랑하기 위해 증오했습니다. 이 역설적인 감정이 폭발할 때 애니메이션 역사에 남을 명장면이 탄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성을 포기하고 악마가 된 자들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긴토키와 미도리야보다 더 깊은 심연으로 떨어진 주인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타이에 의해 악마가 되어버린 이들의 비극적인 폭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을 뒤에서 조종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이야기는 더욱 어두운 심연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면의 괴물에게 몸을 내어준 소년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주술회전의 이타도리 유지는 스쿠나라는 절대적인 악의 존재를 몸에 품은 채 끊임없이 고뇌합니다. 시부야 사변의 한복판에서 그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학살의 현장을 목격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영웅이 되고 싶었던 소년의 눈동자에는 이제 생기 대신 깊은 절망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시작일 뿐이며 데빌맨의 후도 아키라는 한층 더 잔혹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아키라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의 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힘은 지키고자 했던 인간들의 광기 앞에서 무력하게 타오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그가 터뜨린 분노는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처절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도쿄 구울의 카네키 케네게로 옮겨지며 또 다른 형태의 각성을 조명합니다. 그는 다정했던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구울이라는 포식자의 세계로 던져졌습니다. 제이슨의 잔혹한 고문 속에서 카네키의 정신은 서서히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먹으려 한 것이 당신의 실수다라는 말과 함께 그의 머리카락은 백색으로 변합니다. 손가락 마디를 꺾는 그의 습관은 이제 그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님을 선포하는 신호입니다. 억눌려 있던 구울의 본능이 깨어나며 카네키는 적을 사정없이 짓밟기 시작합니다. 이 세 명의 주인공은 모두 평범한 소년으로 남고 싶었으나 세상이 그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진화는 때로 영혼을 갉아먹는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타도리가 스쿠나에게 주도권을 뺏길 때마다 그는 자신 안의 괴물이 저지른 죄를 짊어집니다.
아키라가 인류를 수호하려 할수록 인간들은 그를 악마라 부르며 손가락질합니다. 카네키는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가장 강력한 포식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붉게 물드는 순간 우리는 정의라는 단어의 모호함을 깨닫게 됩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격언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그 선을 넘어버렸고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타도리의 타격음은 이제 정의의 매질이 아닌 파괴의 소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카네키가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구토하는 장면은 그의 인간성이 완전히 소멸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와 생존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뿐입니다. 우리는 왜 이들의 타락에 열광하면서도 동시에 슬픔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내면에 숨겨진 어두운 본능이 그들의 폭주에 공명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타도리의 몸을 빌린 스쿠나가 광소를 터뜨릴 때 세계의 질서는 무너져 내립니다. 아키라의 손톱이 적의 심장을 꿰뚫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닌 포식자입니다. 카네키의 진의 형상 카쿠네가 등 뒤에서 솟아오르며 공기를 찢어발깁니다. 이들은 모두 한때 누군가의 소중한 친구이자 아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해버린 그들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을 선사합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인간성의 소멸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변모야말로 이 작품들을 명작의 반열에 올린 핵심 요소입니다. 작가는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인간으로 남을 수 있겠는가? 대답은 차가운 침묵 속에 묻히고 소년들의 비명만이 메아리칩니다. 이 비극적인 연쇄 속에서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한 더 거대한 각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며 그곳에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네키의 눈앞에 나타난 익숙한 얼굴이 그를 다시 한번 광기로 몰아넣으려 합니다. 카네키가 마주한 광기의 끝에서 우리는 이제 더 거대한 희생을 치른 영웅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 그 자체를 담보로 내놓기도 합니다. 블랙 클로버의 아스타는 마법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마의 힘을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그의 반쪽이 검게 물들 때마다 인간으로서의 경계는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갑니다. 적을 압도하는 그 기괴한 형상은 마치 전설 속의 마왕이 재림한 것 같은 공포를 선사하죠.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감정조차 말라버린 상태에서 나오는 침묵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블리치의 이치고가 도달한 마지막 형태인 무얼은 그야말로 초월자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사신의 힘 그 자체가 되어버린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단 한 번의 공격에 쏟아붓기로 결심합니다. 그 대가로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각성 중에서 가장 슬프고도 기괴했던 순간은 바로 곤 프릭스의 변화였습니다. 카이토의 죽음을 마주한 곤은 자신의 미래와 모든 잠재력을 한순간에 불태워버립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복수만을 위해 설계된 거대한 괴물만이 남았습니다. 무자비하게 적의 머리를 내려치는 그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알던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가 아니었습니다. 승리 뒤에 남은 것은 기쁨이 아니라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변해버린 소년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왕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이성조차 거부한 혼돈의 영역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체인소 메네덴지가 진정한 지옥의 히어로로 각성했을 때 그는 대화가 불가능한 재해 그 자체가 됩니다. 자신의 내장을 목에 감고 무차별적으로 적을 도륙하는 그에게서 인간의 흔적을 찾기란 불가능하죠. 도움을 구하는 비명조차 그에게는 사륙의 신호로 들릴 뿐이며 그는 오직 파괴만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광기의 정점에는 인류의 멸망을 선택한 한 남자의 서늘한 결단이 서 있습니다. 진격의 거인 에렌 예거는 자유를 위해 전 세계를 짓밟은 땅울림을 시작합니다. 수만 마리의 초대형 거인들이 바다를 건너 대륙을 향해 진격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종말의 풍경입니다. 그는 더 이상 소년병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위해 세상을 적으로 돌린 희대의 악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그의 발밑에서 사라져가지만 에렌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만이 서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를 부르짖던 영웅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고도 모순적인 종착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주인공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며 때로는 괴물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광기는 단순한 악함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 치른 처절한 대가였습니다. 누군가는 친구를 위해, 누군가는 복수를 위해,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들의 생존을 위해 기꺼이 인간성을 버렸죠. 빌런보다 더 빌런 같았던 그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충격과 동시에 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영웅과 악당의 한 끗 차이는 결국 그들이 짊어진 목적의 무게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이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폭주했던 10명의 주인공을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긴토키의 분노부터 에렌의 결단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애니메이션의 역사에 새겨질 것입니다. 이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한 정적과 함께 깊은 여운만이 감돕니다. 진정한 힘이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영웅들의 어두운 이면을 보았지만 그 어둠이야말로 그들이 가진 빛을 가장 선명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런보다 더 빌런 같은 주인공들의 모든 분석을 마칩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비록 험난했으나 그들이 남긴 충격은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어둠을 품은 영웅들의 뜨거운 각성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고 흥미로운 애니메이션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정의와 광기 사이에서 당신만의 길을 찾으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를 올립니다.